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6단원의 두 번째 시간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요입니다. 우리 먼저 교과서 117쪽을 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구촌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생각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선생님은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UN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고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 지도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를 색으로 나타낸 지도예요. 하늘색으로 나타낸 지역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굶주리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북한,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걸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 UN 세계 식량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제로 웨이스트, 제로 헝거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45억 톤인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 캠페인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비스켓을 만들어서 기아 퇴치에 사용하는데요. 이 쿠키는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리고 열량도 높아서 이 비스킷을 먹으면 든든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런 쿠키를 포함한 여러 물자들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식량을 전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88개의 나라에서 1억 명의 사람을 돕고 있어요. 2019년에는 음식을 무려 420만 톤이나 전달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코끼리 84만 마리와 맞먹는 무게라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18년에는 여의도의 24배의 면적에 달하는 커다란 산림을 만들어서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구촌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UN 세계 식량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살림을 만드는 등 지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겠죠?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 맑은 공기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식, 물, 그뿐만이 아니라 따스함, 안전, 보건, 집, 옷, 사랑과 보살핌, 가족, 교육, 휴식, 돈, 의료 서비스, 친한 친구들과 종교, 문화생활, 놀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이 없다면 살아갈 때 무척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한 발 앞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지금부터 게임 방법을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랜덤으로 귀여운 음식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음식 그림 뒤에는 각각 배정된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장에 내가 받은 역할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한번 이 16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참고로 음식의 종류는 여러분의 역할과 아무 상관없답니다. 잘 골랐나요? 그러면 교과서 119쪽의 윗칸에 내가 고른 음식이 어떤 건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각 음식마다 어떤 역할이 배정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나는 13살의 학생이다. 나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는 15살이다. 나는 글을 읽지 못한다. 나는 전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이다. 나는 중동에서 온 17살의 유학생이다. 자, 그 다음으로 선택한 음식에 따른 역할들도 알아볼게요. 나는 17살이다. 옆 국가와의 전쟁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다. 나는 유명한 유럽 축구팀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이다. 나는 흑인이다. 자기 자신.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이고 나는 20살의 대학생이다. 나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이다.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모델이다. 나는 16살의 소녀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다. 나는 11살이며 우리 어머니는 대기업의 CEO이다. 나는 유명한 10대 아이돌 가수이다. 나는 태어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다. 나는 이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의 자녀이다. 나는 15살인데 집에서 나와 지금은 거리에서 살고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역할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어떤 집에 살고 있었나요? 그 역할의 아이는 혹은 어른은 저녁엔 무엇을 할까요? 그 역할은 여가 시간이나 휴일에는 뭘 하면서 지낼까요? 아침엔 뭘 하죠? 자, 자기가 받은 역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니 지금부터 한번 한 발 앞으로를 해볼게요. 이렇게 모두들 같은 줄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줄 거예요. 이 문장에 내가 받은 역할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한 칸 앞으로, 즉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10개의 문장을 읽어줄 건데 이 문장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한 칸씩 앞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10개를 모두 말했을 때 내가 몇 칸이나 앞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1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한 칸 앞으로 갔으면 교과서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라고 표시를 해보세요. 2번. 전화기와 TV가 있는 멋진 집에서 산다. 전화기는 휴대폰도 됩니다. 3번.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준다. 4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졸업했다. 5번. 경찰이 잠깐 멈추라고 하면 나는 무섭지 않다. 6번. 차별받는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7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번. 1년에 한 번은 휴가를 떠난다. 9번. 공부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0번.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봤죠? 그러면 내가 몇 칸이나 앞으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칸 모두 간 사람도 있고 한두 칸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뒤에 있다면 좀 기분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 모두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나요? 맞아요. 서로 맡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구촌 이웃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돕는다면 더 좋겠죠? 교과서를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 즉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어보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도 한번 실천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지구촌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은 예시를 하나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비전 트래블러라는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쓰는 펜이나 볼펜들 그리고 여러 수첩들도 보이고요. 사인펜, 색연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일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전 트래블러가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안 쓰는 펜들을 모아서 기증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는 내 용돈을 모아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티끌 모아 태산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만의 방법을 고민해보고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잘 정리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